승무패 68회차 첫 번째 경기는 한국 대 이라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면서 독식 이변을 1번부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승리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취향껏 무승부로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2등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등으로는 배가 고프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1등 독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력이 끈끈한데 최근 A매치 7경기 중에서 무려 6경기가 무실점이고 7경기에서 단 1실점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라크가 상대했던 팀들이 대한민국보다 체급이 한참 떨어지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클린시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이라크가 A매치 성적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대한민국이 상대를 했었던 중동 팀들 중에서 이라크가 FIFA 랭킹이 55위로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 최전방 공격수 후세인 선수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직전 팔레스타인전에서도 이 후세인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6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끈적한 수비력이 나오면서 후세인 선수의 골 한 방이 나와준다면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미발탁이 된 상황에서 이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직전 경기 요르단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인 황희찬 선수와 엄지성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K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와 문선민 선수를 대체 발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했지만 이 두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어서 원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져야 되는 경기가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장소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르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상암보다는 훨씬 좋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서 축구 팬들이 A매치 응원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미르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이 A매치를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들조차도 굉장히 생소한 경기장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장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도 상당히 변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왼쪽 측면 공백 그리고 이라크의 짠물 수비와 후세인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중국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지만 저는 중국의 승리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면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최근에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경기력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그래도 중국이 월드컵 최종 예선 경험치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다 잡은 경기를 후반 추가 시간에 바레인에게 극장 동점골을 내주면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 승리 DNA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월드컵 최종 예선의 경험치로 보면은 그래도 인도네시아보다는 경험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중국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즈벡 대 UAE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이 굉장히 경기력이 최근에 좋고 이란과의 직전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 팀의 FIFA 랭킹 우즈벡이 60등, UAE가 69등 상당히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상당한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강원FC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우즈벡의 주전 중앙수비수인 아슐마토프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우즈벡의 수비 공백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는 요르단 대 오만의 경기인데 현재 오만의 무패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경기 역시 승무패로 한번 지우면서 오만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고 확실히 주전 공격수인 알 타마리 선수의 부상 공백이 느껴졌던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특히나 오만의 공격수 무사이프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감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만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양팀 맞대결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체급이라고 보여지고 요르단의 FIFA 랭킹이 68등, 오만이 78등으로 이 FIFA 랭킹 자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르단의 핵심 공격수 알 타마리 선수가 이 개인 훈련은 소화를 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도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요르단의 공격 공백을 고려했을 때 오만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4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팔레스타인 대 쿠웨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팔레스타인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쿠웨이트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만 직전 경기 오만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했고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이 액면가로 보면은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인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을 정도로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지금 보시면 팔레스타인 홈이지만 중립지역 카타르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팔레스타인에게 국내 배당 기준 1.7대 정배당이 주어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승리 투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승리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테르마니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양팀 최근 맞대결 2021년 평가전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오히려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팔레스타인이 중립지역 카타르에서 홈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1.7대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다는 점,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투표율이 가장 낮을 정도로 팔레스타인 승리에 메리트가 있다는 점, FIFA 랭킹 역시 팔레스타인이 98등, 쿠웨이트가 134등으로 오히려 최근의 FIFA 랭킹 측면에서도 팔레스타인이 앞선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26%의 팔레스타인 승리 찍을 만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6번 경기는 사우디 대 바레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홈팀 사우디를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하고 직전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어쨌든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욕이 충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AS 로마 소속의 측면 수비수인 압돌 하미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우려가 되지만 바레인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인도네시아와의 홈 경기에서도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사우디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하고 바레인에는 현재 측면 공격수 마르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극장골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상대로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한번 이변을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6번 경기도 사우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유럽 네이션스 리그로 들어오는데 리투아니아 대 루마니아의 경기입니다. 루마니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순항을 거듭하고 있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코소보와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루마니아가 최근에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이미 3승이나 거둬놨기 때문에 조금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번 회차에서 코소보 승리가 91%, 루마니아 승리 역시 90.9% 거의 91%이기 때문에 이 두 91% 승리 정배 중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를 꼽자면 그래도 만약에 루마니아가 3전 전승에 대한 여유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이 리투아니아가 홈발을 받는다면 이 경기는 루마니아가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루마니아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루마니아의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방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점 역시 이 루마니아 쪽 무승부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7번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경기력적으로 루마니아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양팀이 1차전 맞대결을 펼쳐서 루마니아가 홈에서 리투아니아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8번 경기는 북아일랜드 대 불가리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딱 보면 단통 무승부 구미가 당기고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44%로 가장 높지만 저는 뻔한 무승부 대신에 북아일랜드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아일랜드로 가보는 이유는 이 불가리아가 최근에 A매치 9경기에서 2승 7무 무패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패 행진이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중앙수비수 페트코프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주전 측면 수비수 뉘른베르거 역시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코레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가 공수 양면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경고 누적 결장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북아일랜드 역시 현재 주전 골키퍼인 피콕 파렐 선수와 발라드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지만 이 두 선수 없이 이 벨라루스와 경기를 한번 치렀기 때문에 조직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최근에 불가리아가 무승부가 상당히 많으면서 9경기나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공수 양면에서 핵심 자원들의 경고 누적 결장이 많다는 점에서 이쯤에서 불가리아의 무자비 면모가 한번 부러진다면 그래도 북아일랜드가 홈발을 받으면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양팀의 첫 9월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5대5였고 이 불가리아에서 북아일랜드까지 이동거리가 은근히 길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FIFA 랭킹 73위 북아일랜드가 81위 불가리아 상대로 한번 오랜만에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스페인 대 세르비아의 경기인데 저는 승패로 가면서 2.8% 독식 1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1대0 덴마크 상대로 꾸역승을 거뒀는데 굉장히 부상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나 핵심 측면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선수마저 직전 덴마크전에서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현재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공격 원투
측면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공격력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월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끝이 났었기 때문에 핵심 측면 자원들이 모두 빠지는 스페인이 또다시 세르비아 상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최근에 미트로비치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득점포를 꾸준하게 가동을 하면서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 4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골 결정력 뚝배기 한 방이 나오면서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비치라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라이코비치 선수가 스위스전에서도 페널티킥 선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물오른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스페인과의 지난 9월 1차전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때도 스페인 상대로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페인의 부상 공백 그리고 세르비아의 공격 에이스 미트로비치 선수의 골 결정력, 세르비아의 골키퍼 라이코비치 선수의 선방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스페인이 통수를 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9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폴란드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처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단통 무승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과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 체급 차이를 경험을 했고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지난 9월 1차전 맞대결은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모드리치 선수의 프리킥 득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크로아티아 역시 최근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라는 걸출한 공격 자원이 있지만 이 선수가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는 라리가 리그 4경기 6골이나 넣고 있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3경기 1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 역시 대표팀에서는 골 결정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폴란드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크로아티아도 승리를 쉽게 장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겠고 만약에 보험픽을 가실 분들은 메인픽에서 단통 무승부, 보험픽에서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스위스 대 덴마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딱 액면가로 보자면 보자마자 무승부가 떠오르는 매치라서 저도 무승부로 갈 예정인데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덴마크 쪽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난 9월 맞대결에서도 덴마크가 스위스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현재 덴마크가 원정에다가 역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쪽으로 조금은 몰려 있는데 저는 그래도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인 크리스티안센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요아킴 안데르슨이라는 수비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덴마크의 주전 미드필더인 율만 선수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코어 라인에서 덴마크가 결장자가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스위스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당시에 스위스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스위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의 결장자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스위스가 퇴장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끈적한 무승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경기 역시 10번과 마찬가지로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회차에서 세르비아 대 스위스처럼 이 무승부로 갔다가 허무하게 홈팀의 승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0번과 마찬가지로 메인픽에서 무승부를 가져가실 분들은 보험픽으로 승패를 가져가거나 아예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코소보 대 키프로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코소보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팀 9월 1차전 맞대결에서 코소보가 키프로스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양팀의 체급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4대0 대승을 거뒀을 때 코소보에서 2골을 넣었었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번 경기 코소보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아우쿠스 부르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레스 베차이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코소보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이미 9월 달에서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준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코소보를 믿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경기는 코소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벨라루스 대 룩셈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굉장히 꺾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경기력은 벨라루스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전 맞대결에서도 9월 달에 벨라루스가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승리를 1대0으로 거뒀기 때문에 현재 벨라루스 쪽으로 투표율이 61% 몰려 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룩셈부르크가 근소하게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다는 점과 이 벨라루스의 홈이지만 중립지역인 헝가리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투표율이 낮은 룩셈부르크 쪽으로 꺾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룩셈부르크의 승리를 뺀 이유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마틴스 선수와 측면 자원 보넷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룩셈부르크에 떨어지는 경기력과 핵심 자원 마틴스와 보넷의 결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룩셈부르크의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단통 무승부가 이변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9.6% 룩셈부르크 승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워보시던가 저처럼 투트랙으로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본 다음에 보험픽에서는 승패로 갈라서 나만의 조합을 만드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코틀랜드 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A매치에서 폴란드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포르투갈이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포르투갈의 백전 노장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을 했고 최근에 소속팀까지 포함하면은 호날두 선수가 5경기 연속골,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3경기 연속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호날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존 맥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 발탁이 되지 못했고 물론 스코틀랜드는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이 된 다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르투갈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맥토미니 선수가 포르투갈 상대로 득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스코틀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좋지 못한 경기력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주전 골키퍼 앵거스건 선수의 부상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가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8회차 현민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무승부로 간 거는 투폴까지 추천을 드리고 지우개 찬스를 추천을 드리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압축 추가 조합 픽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폴더수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기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거나 승무패로 지우면서 보험픽을 꼭 가져가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조합에 몰빵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조합을 여러 장 구매를 하셔서 승부를 보셔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서 2회 연속으로 2등의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조합에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현명하게 여러 조합, 여러 스토리를 가정을 해서 나만의 조합으로 1등에 한번 도전을 하신다면 충분히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